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정상 최정상 국가들의 정상들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에게 경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 미군만 명을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이 될까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군사력 그리고 독일의 미군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또 독일의 안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분 초청을 거부하고 시진핑과 환담을 했지요. 뉴스 보겠습니다. 5월 29일 날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세븐을 열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2월 말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보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현재 미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가 되어서 중국을 배제한 이런 국제 질서를 구축하자, 코로나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븐을 대체하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호주,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을 추가로 옵서버로 참가를 시키죠. 그래서 11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중국을 배제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메르켈 총리가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된. 그러면서도 이유는 어디든지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냐 이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사실 그 근저에는 더 싫다, 미국 싫다, 중국이 오히려 더 좋아 이런 게 깔려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가만히 있었는데 메르켈 총리의 속내가 6월 어느 날 나와버렸어요. 어느 날 독일의 슈피겔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중국과 함께 방역 업무 수행과 동시에 업무 복귀와 생산 회복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메르켈 총리가 전화통화하면서 계속 협력하자, 경제협력, 방역협력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하고자 하는 지시하고는 중국을 배제한 경제 블록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여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 그리고 방역협력도 심화하자 이렇게 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블러드가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한 번 더 분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에서 흑인이 인종차별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의심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민을 건드린 거예요. 미국의 인종차별이 끔찍하다라고 공개석상에서 트럼프를 비난했는데 이건 보겠습니다. 부피가 같은 날 보도를 했어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4일 현지 시각 독일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플로이드 사건은 매우 끔찍하다면서 미국의 인종차별은 끔찍하다. 미국 사회는 극도로 양분되어 있다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만들고 화합을 추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의 정치 스타일은 매우 논쟁적이다. 라고 비판했어요. 여기에다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림받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 왜 이렇게까지 지금 안 그래도 이 프라이드 사건으로 인해서이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아니 시위를 하면 시위를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실망하면 되지 왜 약탈을 합니까? 그것은 인종차별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막아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시위대를
군으로서 경찰력으로 통제하겠다가 아니고 약탈자를 갖다가 약탈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 이해가 됩니다. 독일 총리의 망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미군의 대량 당근을 지시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조치인데요. 연합뉴스 6월 6일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독일 주둔 미군 34,500명 가운데 95,000명 규모를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독일에서 감축된 병력의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과 독일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더 줄곧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주 잘 사는 나라에게는 최소 GDP 대비 %5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라고 했는데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GDP 대비 2%고 했는데 그건 10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 후에 메르켈이 노봤고 그러면 트럼프가 없을 거고 10년 후 또 그걸 누가 지키느냐 안 지키냐 어떻게 합니까 하겠어. 하게 그렇지만 10년 후에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독일은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미군이 배치돼 있는 미군 배치 병력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첫 번째는 일본 5만 7천 명 그리고 두 번째가 독일 3만 400만 500명 세 번째가 대한민국 2만 8천 명이죠. 이렇게 랭킹이 구성돼 있는데 자꾸 추가 배경을 뺏어서 그러면 올 9월 되면 독일의 주독 미군은 2만 5천 명이 되겠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군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축한 미군을 옆에 있는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 옆에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발트 3국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제발 미국은 좀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폴란드는 미국의 이름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지어줄게. 그리고 그 기지 이름은 캠프 트럼프를 해줄게요. 제가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여기던 미군으로 인한 나름의 지역도 사회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미군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독일은 미군이 독일을 패망시킨 상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에 깔린 적대감은 살짝 있겠죠. 스타트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팍팍팍팍 주고 있어요. 냉전 시기에는 독일에 미군이 30만 명 있었습니다. 이 독일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증오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메르켈은 독일 집권 기독교 민주연합 소속으로 2005년 총리 취임 후 15년째 연임 중인 총리입니다. 소속 정당의 지지율 저조로 좌파와 지속적인 연정을 통해 재집권하고 있으며 피지 성장 정책으로 독일 경제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며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힘을 키우고 중국과 협력해서 다극 체제를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PC 성향이 뭐냐 하면 이상주의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그런데 독일의 또 한 나라의 정치인 같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지만 저 난민을 대량으로 우리가 받아주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메르켈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아직은 정말 다 받아줘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리아 난민 담았다 보니까 유럽 전역이 카오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나중에는 쾰른에서 독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이런 상황까지 사회 문제가 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제는 더 이상 시리아 난민 받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지지도가 3040% 이것밖에 안 되니까 혼자 집권을 못하죠. 내각제니까 그래서 좌파 성향의 정당하고 계속 연정을 하는 거예요. 다소 소수지만
좌파와 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파적인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대단히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그리고 독일의 실업률 이후로 유로존 전체보다 상당히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표는 그런데 그 지표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마치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직조차 소득 이런 일자리만 아주 정부 주도로 양산이 되어서 실제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독일 주둔 미군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편성이 됐을까요? 독일이 이렇죠. 과거에는 베를린 이야기가 이만큼의 동독이었고 나머지 서독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의 큰 육군 기지에 석기지의 육군들은 이렇게 지상군들은 분산되어 있고 주로 지은 부대들이에요. 땅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2개의 기갑여단 전투부대는 2개의 기갑여단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포병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1만 8천 명 주둔하는데 실제로 전투부대는 1개의 기갑부대 아닙니까? 여기에는 3만 4만 5명이지만 전투부대는 2개의 기갑사단이에요. 그런데가 몇 명 줄여 이러면 제가 봤을 때 기갑사단 단 1개이고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실제로 여기에는 전투부대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500명 줄이면 그렇게 봐요. 바꿔서 우리나라도 4,000명 줄여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갑사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이 한 4,000명이 있는데 공군기지는 2개 있어요. 나눠져 있고 여기에서 픽셀이라고 하는 기지에는 독일 통일 전 저희하고 같이 있는데 이 토네이도 전투기가 60일 전술 핵폭탄을 유사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동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공군기지는 최대한 프랑스 쪽으로 갖다 붙어 있는 뒤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폴란드 이런 데가 전부 다 나토가 됐으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적이 없는 것이죠. 양 사방이 폴란드, 체코,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양 사방의 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동쪽은 이런 적이 없으니까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태해졌는데 그 대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제한을 하면서 또 특히나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즉 500km에서부터 1500km까지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미국이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이 사정거리 5500까지의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5500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없어요. 러시아가 미국 공격하려고 하면 시벤화 8만 킬로미